예, 그럼 이번에는 이제 전 시간에 마켓 베리어블하고 non 마켓 베리어블을 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using current estimate, 그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보통 우리가 시가평가 할 때 IFRS 17에서는 이제 원가 기준, 그죠? 처음에 우리가 프라이싱 할 때 다 적립금 보험료 테이블 만들어 가지고 기간계에 이제 업로드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읽어내잖아요, 그죠? 그걸 보통 이제 원가 기준 프라이싱 할 때 그런 어떤 가정들을 이용해서 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실제 현재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많이 바뀔 거 아니에요, 컨디션이. 그래서 현재 그런 의미의 이제 시가예요, 그죠? 그 이제 솔벤시 2나 킥셋에서 얘기하는 시가라고 하는 거는 시장할 때 그런 시가예요, 그죠? 그리고 공정가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하여튼 그래서 이거는 현재 시점에 추정치를 사용을 한다, 그런 의미로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들어가 보면은 현금 흐름 시나리오, 각각의 시나리오를 추정하고, 그 다음에 각각 현금 흐름 시나리오의 확률을 추정하는 데 있어서 기업은 모든 가능한, 그리고 이제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이용 가능한 정보들을 어떤 과도한 비용이나 노력 없이 정보들을 다 사용을 해야 된다 하는 것으로 한다. 또 기업은 또한 리뷰를 해야 돼요. 다시 이제 재검토를 해봐야 돼요. 뭐를 에스티메이트를, 추정치들을. 그 추정치는 뭐냐? 이거는 항상 그 전 보고 기간, 재무제표를 뭐 하여튼 연 단위로 만들건 분기 단위로 만들건 그 전 보고 단위 기간에 그 기간 말에 이제 우리가 어떤 현금 흐름에 대한 추정치를 만들 텐데, 그 전에 했던 것들, 이미 그 전 보고 기간에 했던 추정치들을 다시 재검토해 봐야 한다. 그리고 그것들을 업데이트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Shall review the estimate, 전 보고 기간에 했던 추정치, 그리고 update them, 그죠? 왜냐하면 이제 보고 기간이 한 기간 지남에 따라서 뭐 달라진 게 있나 이런 것들을 이제 봐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달라진 부분이 있으면 그것대로 업데이트를 해라.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in doing so, entity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는데 이것인지 아닌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아래 사항들을 검토를 해야 돼요. 그건 뭐냐? 업데이트된 추정치가 과연 충실하게 조건들을, 그죠? 지금 현재, 그러니까 전 보고 기간 말에 내가 추정치 자체를 재검토를 하고 달라진 부분이 있다.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가정들이 달라져서 새롭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걸 업데이트를 하는데, 이제 지금 현 보고 기간 말 시점에서 내가 봤을 때 현재 어떤 조건들을 충실하게 잘 반영하고 있는지, represent 나타내고 있는지, 이런 상황, 요거에 대한 whether, 그죠? 내가 지금 업데이트한 추정치가 과연 충실하게 현재 조건, 그죠? 보고 기간 말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조건들, 컨디션들을 충실하게 반영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만약에 추정치에 있어서의 변동이, 그죠? 변동을 시켰다. 아까는 이제 업데이트지만은 추정치가 이제 바뀌었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업데이트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런 의미죠. 뭐 그게 꼭 변동이 되거나 뭐 이런 측면이라기보다는 그냥 추상적인 의미에서 어쨌거나 과거니까 과거 현재,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다시 기준을 맞춰라, 뭐 그런 얘기겠죠. 그런 내용 안에 이제 뭐 변동이 있는 것 같이 포함되겠지만 여기선 그거를 이제 별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추정치가 만약에 변동을 했다. 앞에 이제 whether가 있으니까 추정치에서의 변동이 또한 충실하게 표현하고 있는지, 뭐를 컨디션에 있어서의 조건, 그죠? 전 보고 기간과 현 보고 기간 사이에 뭐 분기나 연 이런 차이가 있을 텐데, during the period, 그죠? 보고 기간 사이 그 기간 동안에 조건에 있어서의 변동을 충실하게 잘 나타내고 있는지 아닌지,
그 부분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for example 가정을 해보자 말이야. 그 estimate이 추정치가 were 이제 가정법이죠. were at one end of a reasonable range at the beginning of the period. 그죠? 과연 그 보고 기간의 어떤 시작 시점에서 어떤 합리적인 범위, 그죠? 그러니까 합리적인 범위의 한쪽 끝 거기에 있다라고 가정을 하자 이거죠. 그러니까 약간 좀 내가 이런 범위로 이런 정도의 범위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레인지를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합리적인 레인지를 그랬을 때 완전히 좀 끝에 있다. 그런 얘기는 좀 극단치 부분에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아웃라이어는 아니에요. 뭐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니고 하여튼 그 레인지 안에 한쪽 끝에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말이죠. 추정치가. 그러면 만약에 컨디션, 조건들이 변동하지 않았다면, 그죠? have not changed, 변동하지 않았다면 estimate을 shifting 한다라고 하는 건 추정치를 이제 이동시키는 거죠. 저 끝에서부터 한쪽, 그러니까 이제 레인지가 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회사한테 favorable한 차원의 어떤 극단적인 위치에 있는데 unfavorable한 차원으로 또 다른 end로, 그죠? one end니까 여기서는 to the other end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뭐 예전에 디스트리뷰션이 레인지가 있다라고 하면 한쪽 포지티브 쪽에서 네거티브 쪽으로, 포지티브 쪽에서 네거티브 쪽으로 옮겼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 극단으로 추정치를 이동을 시킨다, 그죠? 그 기간에 어떤 그 여기 있는 기간 동안에 어떤 레인지에 다른 엔드로 옮겼다, 그죠? 옮기는 거, shifting, 이동시키는 것이 would not faithfully represent, 그죠? 충실하게 나타내는 게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conditions가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만약에 원 엔드에 있던 거를, 레인지의 원 엔드에 있던 거를 다른 엔드로 옮긴다라고 하는 거는 보고 기간 동안에 발생한 것을, 그죠? has happened, 발생한 것을 충실하게 표현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그죠? 가정법을 해서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만약 그렇게 했었더라면, 그죠? 물론 이제 가정법 과거는 아닙니다만은 그냥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할 때, 그죠? 한 이쪽 끝에서 저쪽 끝으로 옮겨요. 조건들이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그거는 너무 arbitrary한 거죠. 자의적으로 하는 거라 이거예요. 그거는 충실하게 어떤 보고 기간 동안에 발생한 것을 나타내는 거는 아닌 것이 된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예를 든 거죠. 변동을 반영하는 거에 있어서 거기에 이제 연이어 가지고 기업의 가장 최근에 most recent estimate, 그죠? 가장 최근의 추정치가 그 이전의 추정치와 다르다면, 근데 또 거기에서 그렇지만 조건들은 변동하지 않았어요, 그죠? 현재 조건 자체가 그 이전의 조건하고 달라지지 않았는데 예전의 추정치가, 그러니까 현재 추정치가 예전의 추정치하고 다르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entity는 assess, 평가를 해야 돼요. whether new probabilities, 그죠? 그러니까 이제 각 시나리오에 배분된 각 시나리오별로 내가 추정을 한 새로운 확률이 과연 제대로 추정된 확률인지, 그죠? are justified, 정당화되는 거죠. 아, 이게 제대로 새로운 확률 부여된 각 시나리오별로 확률이 제대로 정당화되는지 안 되는지를 평가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뒤에 그 추정치, 그런 이런 확률들, 각 시나리오별의 확률 추정치를 업데이트함에 있어서 기업은 고려해야 돼요. 두 가지다. both A and B, both the evidence, 그러니까 증거, 뭐냐? 이 증거가 그 전에 추정치를 지지했던, 그러니까 그 전에 추정치는 이렇게 해서 내가 추정한 거다라는 거를 서포트하는 그런 증거, 그리고 and 모든 새로운 이용 가능한 증거, 그죠? 이제 과거하고 이제 현재하고 비교하는 거니까 그런 두 가지를 다 고려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그 두 가지 사이에
어떤 거요? 더 more persuasive, 더 나를 설득할 수 있는, 그죠? 제가 뭔가 하여튼 그 어떤 actuarial judgment를 해야 되겠죠. 그런 저치먼트 하에서 more persuasive한 evidence, 여기에 웨이트를 더 많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과거 추정치에 비해서 하여튼 현재 추정치가 상당히 다르다. 컨디션들은 하나도 바뀌어지지 않았는데 그런 얘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관련된 것들을 내가 justify 해야 되는데 새로운 어떤 probability를 그렇게 함에 있어서 과거, 현재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거는 그 한쪽을 선택한다라기보다는 여기서는 이제 웨이트를 준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실제 이제 현재 IFR 17 말고 그냥 이제 어떤 actual practice 글로벌 어떤 기준으로 실제 실무를 함에 있어서 이런 웨이트를 많이 줘요. 그래서 그거를 뭐 이제 그냥 나는 웨이트를 여기에다가 더 준다. 뭐 예를 들어서 그 전에 요율하고 지금 요율하고 좀 확신이 많이 안 쓰고 차이가 많이 있다. 근데 컨디션에 대한 변동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런 것들이 뭐 더 내가 봤을 때는 설득력이 있으니까 현재 거에다가 뭐 예를 들어 80%, 과거 거에 20%뭐 이런 식으로 많이 줘요. 그죠? 그랬을 때 이제 웨이트 팩터는 이제 1사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0.8, 0.2 이렇게 줄 수 있는데 그런 것들도 다 저지멘탈하게 하기보다는 어떤 partial credibility 여러 가지 모델이 있어요. 과거 경험 데이터를 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여러 가지 현재 기준으로 업데이트를 시켜서 거기에서 이제 그 0.8, 0.2라고 하는 거를 추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credibility factor라고 하는데 그런 측면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다음 B55 각각의 시나리오에 할당된 확률은 보고기간 말에 조건을 반영을 해야 돼요. 그죠? 그 보고기간 말에 어떤 현재 시점. 이제 따라서 consequently 이제 여기 이제 IFRS 17이 아니고 이제 여기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 10 여기 보면은 그 보고기간 말 시점 이후에 발생한 이벤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거를 적용하여 이벤트는 뭐냐? 보고기간 말 이후에 발생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보고기간 말에 존재했던 uncertainty 이거를 해소해주는 이벤트예요. 그래서 보고기간 말에는 내가 이게 어떻게 내가 확률을 이거를 추정을 해야 될까라고 했는데 뭔가 이벤트가 발생을 해서 이게 그 어떤 가지고 있던 uncertainty 보고기간 말의 거를 해소를 해주는 그런 이벤트가 발생을 했다고 치자 이거죠. 보고기간 이후에 그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does not provide evidence. 그죠? 그러니까 보고기간 말에 존재했던 조건 이거에 어떤 그 증거를 제공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사후에 이렇게 보고기간 말 시점에 발생했던 거를 반영을 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는 이제 어렵게 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어서 지금 그 보고기간 말 시점에 20%의 어떤 확률 이게 있을 수 있어요. 뭐냐? 보험 계약에 남아있는 6개월 동안에 손해보험이겠죠. 6개월 동안에 메이저 스톰, 그러니까 작은 게 아니라 큰 스톰이 폭풍이 발생할 거다. 그죠? 근데 그거 보고 기간에 거기에 대한 확률을 20%라고 이제 할 수 있다 이거죠. There may be 20%라고 보고 기간 말에는 이제 그 확률을 20%로 이게 크다면 크고 이제 작다면 작을 수 있지만 그렇게 추정을 했어요. 그런데 보고 기간 이후에 근데 이후인데 그 재무제표가 이제 다 우리 그 숫자 확정하고 이제 발행해도 되겠다라는 거를 authorize 하기 전에 그죠? 그 사이에 얘기죠. 보고 기간 말하고 그다음에 플러스 매치로 해서 내가 이제 재무제표를 확정하려고 쭉 준비하는 그 기간 중에 메이저 스톰이 실제로 발생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if가 없지만 실제로 이제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계약 하에서 그 해당되는 계약 하에 이행 현금 흐름 이거는 이 스톰을 반영을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 with hindsight 사후에 이거를 반영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가서 다시 소급해가지고 내가 20% 확률로 했는데 이거 확실히 발생하는 걸로 이렇게 가서 발행하기 전에 내용을 가가지고 업데이트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사후에. 대신에 뭘 할 수 있느냐? 측정에 포함된 현금 흐름에 지금 이렇게 이제 불확실했던 것이 그 보고 기간 이후에는 발생했네. 그러면 그거는 내가 몇 퍼센트 확률로 20% 확률로 발생할 거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발생을 해버렸잖아요, 그죠? 딱 이제 그 재무제표를 만들어 가지고 공표하기 이전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걸 반영을 하면 안 되고 대신에 보고 기간 말에 20%의 확률이 있었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그게 발생한 거가 명확하게 됐죠. 보고 기간 그 말 시점에 20%이 확률을 포함을 해서 현금 흐름에 그거를 추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고 기간 이후에 발생하는 non-adjusting event, 조정하지 않은 그런 이벤트에 대한 그 앞에 요 앞부분에서 설명했죠. IAS 10 이거를 그 적용한 어떤 공시와 더불어, 그죠? 공시를 하란 얘기죠. 그래서 요 20% 확률로 그렇게 추정하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여기서 얘기하는 건 명확하게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보호기간 말 시점에서 내가 재무제표를 결산을 해가지고 작업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말 시점에 20% 이제 남아 있는 6개월 동안에 폭풍이 발생할 확률이 20%다. 우리 이제 여기 적용지침 전전 시간인가 그때 설명을 했을 때 왜 그 현금 흐름 빌딩 블록 1에서였던 시나리오 안에 그 내가 추정한 probability, catastrophe 부분이 얼만큼 발생할 것인가 확률을 포함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거를 20%로 했다라고 이제 그 반영을 했는데 이거 실제로 내가 재무제표를 이제 막 일을 하고 재무제표를 발행하기 전에 그죠? 이제 뭐 보낼 때 보내고 이제 뭐 요즘으로 치면은 이제 그거를 뭐 프린트를 하고 하여튼 그 홈페이지에 공시를 하고 이렇게 하기 전에 공식화되기 전에 실제로 스톰이 발생해 버렸어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다시 돌아가서 사후에 이거 내가 이행현금으로 고쳐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애초에 그냥 그 20%라고 하는 거는 이제 불확실한 거 아니에요, 그죠? 20% 확률을 그 측정하는 데 현금 흐름에 그게 이미 포함되어 있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이제 안 했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뭐 아까 포함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이제 없이 했다라고 하면 잘못한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인스테드 해가지고 대신에 그 측정하는 현금 흐름에 이 폭풍이 발생할 20%의 확률이 그 현금 흐름의 시나리오에 그만큼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되게 폭풍이 발생하려면은 하여튼 한꺼번에 어떻게 돼요? 많은 수의 클레임이 발생을 하겠죠. 금액이 작건 크건. 게다가 또 폭풍 메이저 스톰이니까 클레임도 많이 발생하지만 또 금액도 많이 큰 금액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물론 작은 금액도 거기에 끼어 있겠지만 그 확률 자체가 시나리오를 내가 뭐 예를 들어서 10만 개를 만든다라고 하면 그 안에 어떤 금액들 중에 그 시나리오 안에 이런 그 메이저 스톰 이 부분에 의해서 저것도 이제 경험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뭐 세비리티 자체를 내가 추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내가 시뮬레이션을 할 때 20%의 확률로 저 폭풍에 대한 그죠? 캣이잖아요. 캣 로스잖아요. 캐타스트로피. 저거에 대한 거를 현금 흐름에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보호 기간 이후에 뭐가 실제로 발생을 했다라고 해서 사후에 가가지고 그걸 조정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expected cash flow 예상되는 현금 흐름의 현재 시점에서의 추정치는 그 필연적으로 뭐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필연적으로 똑같지 않다. 뭐에? 가장 최근에
실제 actual experience, 실제 경험치하고 필연적으로 두 개가 identical, 똑같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똑같지는 않다.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해보자고요. 어떤 mortality experience, 사망률에 대한 experience, 보호 기간 동안에 그것이 20% 더 악화됐다라고 하는 것은 사망률이 이제 20%더 증가했다라는 거겠죠. 그 전 기간에 어떤 사망률 경험에 비해서. 그리고 그 이전에 지금 그 이전에 내가 사망률에 대한 그 예상을 한 거, mortality experience에 대해서 예상한 것. 문장이 지금 여기서 끝나니까 20% worse than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보고 기간에 그 사망률 경험치가 그 이전에 사망 경험치하고 그 이전에 그다음에 그 이전에 예상치하고 그죠? 그거하고 그거보다 20%가 더 증가했다라고 하는 거죠. worse니까. 그죠? 이게 그렇게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 지금 현재 그 보호 기간에 발생한 사망률의 어떤 경험치가 있어요. 근데 그게 그 전의 경험치, 그죠? previous 경험치하고 그 이전에 해당 보호 기간에 대해서 추정을 했던, 에스티밋을 했던 그 추정치, 그거에 비해서 20%가 증가를 했다. worse다. 회사 시점에서는 그게 증가하는 게 이제 안 좋은 거니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 several factor가 could have caused. 그러니까 several factor가 영향을 미쳤었을 것이다. 이제 가정법으로 얘기하는 거죠. 이러한 경험치에 있어서 20%라고 하면 굉장히 큰 어떤 증가 아니에요. 그죠? 사망률이 20%나 증가했다라고 하는 거는. 근데 그런 several factor에는 뭐가 있을까? 그죠? 여기 lasting changes in mortality. 그죠? lasting. 계속 일시적인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그죠? 사망률은 변동을 한다. 그런 의미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우리가 뭐 몇십 년에 걸쳐 가지고 이렇게 mortality 레이스를 한번 관찰을 해보면 이게 꾸준히 이렇게 변동을 해왔다라고 하는 거죠. 뭐 증가 방향이건 아니면은 그 감소 방향이건, 그죠? 의학이 발달하고 뭐 이렇게 되니까. 두 번째는 변동인데 특성의 변동이에요. insured population에, 그죠? 우리가 이제 언더라이팅이나 어떤 타겟 마케팅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니면 이제 프라이싱에 의해서 뭔가 이제 insured population의 그런 특성, 캐릭터리스트가 변동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나와 있죠, 그죠? underwriting or distribution, 이제 insured population의 각 뭐 그 종류별로 연령별이라든지 뭐 성별로 그런 식의 어떤 distribution 부분하고 underwriting, 우리 회사의 underwriting 정책이 있죠. 이런 것에 대한 변동, 혹은 selective lapses by policyholder, 그러니까 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unusually good health, 아주 그 건강한, 그죠? good health니까 아주 그 unusually, 보통 usual 그러면 그냥 통상적인 건데 이례적으로 굉장히 그 건강이 좋은 그런 계약자들에 의한, 그죠? selective, 어떤 선택적인 lapse, 해지죠. 그러니까 이제 회사로 봐서는 안 좋은 거죠, 그죠? 뭐 unusually good health 그러면은 보험 사고가 많이 발생 안 하고 클레임을 많이 안 하는 그런 폴리시 홀더들이 만약에 선택적으로 랩스 됐다 그러면은 인슈어드 파퓰레이션의 특성이 달라지는 거죠. 그거에 대한 이제 예를 든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랜덤 플럭추에이션이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임의적인 어떤 변동. 또 하나는 identifiable non-occurring causes. 그죠? 우리가 이제 아이덴티파이를 할 수 있어요. 식별은 할 수 있어. 그런데 이것이 계속 다시 발생하는 게 아니고 한 번에 걸쳐서 한 번만 그냥 딱 발생한 그런 요인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보통 그 여기서 이제 아이덴티파이어블인데 뭐가 하여튼 그 보호 기간 동안에 뭐가 하나 이제 이례적으로 발생을 해서
그거에 의해서 이제 사망률이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식의 several factor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기업은 investigate, 조사를 해야 돼요. 이유를, 그죠? 어떤 경험치에 있어서의 변동의 이유를 조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추정치를, 그죠? 현금 흐름의 새로운 추정치를 개발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그 현금 흐름의 그 확률에 대해서 어떤 의미에서 가장 최근에 경험치, 이런 in the light of, 그죠? 경험치라는 측면에서 현금 흐름과 그거의 그 확률을 다시 개발을 해야 된다. 추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The earlier experiences,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in the light에 다 붙는 거네요. 그죠? 가장 최근의 경험치, 그 다음에 또 그거보다 더 앞선 경험치, 그리고 다른 information. 그러니까 현재하고 과거 경험치, 그 다음에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 이런 부분들을 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 현금 흐름과 그 또 확률에 대한 새로운 추정치를 만들어야 된다. 새로 추정해야 된다. 그런 얘기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the result for the example in paragraph. 그 바로 직전에 했던 그 예제, 그러니까 이제 경험 사망률이 20% 증가한 거. 그죠? 이거의 결과는 전형적으로 보면은 that 이하다. 그러니까 그 예상되는 그 사망급부금의 현가, 예상 현가가 변동한다라고 하는 의미겠죠. 그죠? 변하는 거죠. 사망률이 20% 증가한다 그러면 이제 그만큼 사망급부금이 더 나가겠죠. 그런데 그 금액으로 보면은 바로 20%만큼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typically. B56의 그런 예제에서 만약에 사망률이 계속 그 이전에 previous estimate, 그 이전의 추정치보다도 아주 그 심각하게, 그죠? 유의하게 계속 지속적으로 높다. continue to be.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렇게 높다고 하면,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for reasons that are expected to continue. 어떤 이거는 한 번 발생한 게 아니고 이런 어떤 그 사망률의 어떤 증가가 이게 계속 되겠다라고 예상되어지는 이유로 그 이전의 추정치보다도 아주 심각하게 유의하게 계속적으로 높다 사망률이 라고 하면 그 추정된 어떤 확률, 그 높은 사망률 시나리오에 대해서 부여된 추정 확률, 이 부분은 증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당연한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가정 관련해 가지고도 중요한 얘기고, 그러니까 using current estimate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market variable하고 non-market variable을 전 시간에 봤는데, 그런 non-market variable의 추정치라고 하는 것은 정보들을 포함하는데 무슨 정보냐? 현재 수준에서의 insured event, 현재 수준에서의 insured event와 그 다음에 미래의 어떤 트렌드죠. 아, 이 부분이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하는 트렌드 관련된 정보, 이 부분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망률이 아주 지속적으로 감소를 한다. 이제 반대의 경우에요. 감소를 해요. 그러니까 많은 나라들에 있어서 그 사망률이라고 하는 거는 그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죠. 계속 이제 의학이 발달하고 그다음에 이제 물론 뭐 이제 빈국들은 안 그렇습니다만은 그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의학 발달하고 이제 다들 이제 잘 먹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떤 사실은 지속적으로 사망률은 감소를 해요. 그래서 이행 현금 흐름에 대한 결정, 그죠? 내가 요거를 이제 이행 현금 흐름을 추정을 한다. 그거를 추정을 하는 거는 뭐를 반영을 하느냐? 확률을 반영을 하는데 이 확률은 뭐냐? 각 그 어떤 가능한 미래 추세, 그죠? 미래 추세에 대한 시나리오, 여기에 부여될 수 있는 그런 확률을 반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사망률이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이제 그 오랜 기간 동안 감소를 해왔으면
그것이 이행현금 흐름의 추정에 그 각각 반영이 돼야 돼요. 근데 그 뭐를 반영을 하느냐? 당연히 프로바빌리티가 변동할 거 아니에요, 그죠? 미래 시나리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은 또 이제 여기 그 따라오는 게 과도한 비용이나 노력 없이 합리적이고 뭐 뒷받침해주는 그런 정보들을 다 고려하면서, 그죠? 각각의 가능한 트렌드 시나리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시나리오가 있는데 또 미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오랜 기간 동안에 지속적으로 사망률이 감소를 했다라고 하면 저런 트렌드, 그죠? 그 트렌드도 내가 몇 개의 시나리오로 가정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몇 년 동안은 몇 프로로 감소하고 뭐 어떻게 또 그 다음에는 뭐 몇 프로로 감소한다,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몇 프로로 감소한다, 이런 식의 어떤 그 트렌드에 대한 시나리오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게 반영이 돼서 이제 현금 흐름에 대한 시나리오가 나올 텐데, 그런 시나리오들에 할당될 수 있는 그런 그 확률을 반영한다, 이런 얘기죠. 이행 현금 흐름을 추정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유사하게 similarly 만약에 현금 흐름 그 그룹 인슈런스 컨트랙트 그룹, 요게 이제 그 어떤 단위잖아요, 그죠? 내가 측정하는 단위인데 그 컨트랙트 그룹에 그 배분되는 현금 흐름, 그것들은 굉장히 인플레이션에 민감하다면, 그죠? 그 현금 흐름이 인플레이션에 민감하다면, 그러면 이행 현금 흐름을 추정하는 거는, 그죠? 자꾸 이제 디터미네이션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행 현금 흐름의 결정, 그런데 이 현금 흐름을 그 추정하는 거, 추정하면은 이제 뭐 그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 그것은 반영을 해야 돼요. 뭐를? 그러니까 현재 추정치, 그러니까 가능한 미래의 인플레이션 레이트에 대한 현재 추정치를 또 반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현금 흐름이 인플레이션에 굉장히 센시티브하다라고 하면, 그리고 인플레이션 레이트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인트레스트 레이트하고 서로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있는 것 같이 are likely to be,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필립스 커브 말씀드렸잖아요. 그 뭐 어떤 중세 시대의 사제가, 그죠? 신부나 이제 수도사겠죠. 그 사람이 그 저 정보를 쭉 필립이라는 수도사가 쭉 그 어떤 정보를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제 수집을 해가지고, 아,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 경우에, 그러니까 물가가 이제 상승하게 되면은 이제 그 이자율은 오히려 부의 관계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실업률, 실업률이죠, 실업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제 되어 있는데, 그거 자체가 이제 인터레스트 레이트라고 하는 거는 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또 경제학에서 보면은 실물 경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자본시장, 이거를 연결시켜주는 고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필립스 커브를 직접 여기서는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필립스 커브라 그랬는데, 그거는 이제 인플레이션 레이트하고 이제 실업하고 관계지만 인터레스트 레이트 자체가 바로 경기 지수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인플레이션하고 인트레스트 레이트이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그죠? likely라고 얘기했어요. 그 뭐 왜냐하면은 경제 현상이라고 하는 게 이제 바뀌니까 likely라고 얘기했죠. 제가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행 현금의 측정은 또 각 인플레이션 시나리오, 똑같이 인플레이션 시나리오에 대한 확률을 반영을 해야 돼요. 어떤 방식으로? In a way that consistent with the probabilities implied by the market interest rate. 그죠? 그 우리 이제 그 할인율을 추정하는 데 있어서 사용되는 시장 이자율에 의해서 implied, 의미하는 그런 어떤 확률, 이것과 일관성이 있는 방식으로 인플레이션 시나리오, 이 부분도 반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그 원칙이라고 얘기하지만 기술적으로 이걸 풀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왜 그 인슈런스 컨트랙트의 어떤 급부 자체가
굉장히 인플레이션에 센시티브한 경우가 많아요. 이제 우리가 보통 거는 티피컬한 어떤 뭐 페이스 어마운트 정해진 거라기보다는 손해보험 쪽에 보면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워커스 컴펜세이션 그래서 우리가 치면은 이제 정부에서 하는 산업재해보험 아니면 근로자 재해보험 이런 것들 중에서 만약에 이제 그 보험료를 계산하는 단위도 어떤 이 사람들이 어떤 그 리얼 웨이지 그러니까 타임 베이스로 한 어떤 기본적인 그 기본 급여 있죠. 이런 부분은 굉장히 인플레이션에 센시티브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급부 자체도 소득, 인컴 로스, 소득 상실에 대한 거를 내가 해준다라고 하면, 그죠? 그런 어떤 실손보험이라고 한다 그러면 소득 상실 이런 부분은 급부 자체가 상당히 인플레이션에 센시티브하고 그 시나리오를 이행현금 흐름을 미래잖아요, 미래 그죠? 그러니까 미래의 파서블한 그 인플레이션 시나리오를 내가 그 추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 각 확률도 이제 반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럴 때 인터레스트 레이트 그 경기 변동 지수로서 역할을 하는 인터레스트 레이트하고 그 상관관계를 감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consistent with probabilities implied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근데 또 그 인터레스트 레이트를 내가 추정을 한다. 일드 커브를 예를 든다면은 그랬을 때는 거기에서 또 우리가 디스카운트 레이트를 쓸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그 우리가 이행현금을 추정을 할 때 빌딩 블록 1 자체에 이제 내가 인플레이션 시나리오를 반영을 해요. 그 프로버빌리티를. 그런데 이제 그거하고 상호 연관관계가 상호 그 관계가 있는 그 이자율 이 부분은 또 디스카운트율을 추정하는 데 쓴다 이거죠. 그러니까 빌딩 블록 1하고 2 이 두 개 어떤 관계에 있어서 모델링을 할 때 이 부분을 이제 반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이제 담보가 있는 보험계약 그룹에 대해서죠. 그 다음에는 이제 현금 흐름을 추정하는 데 있어서 기업은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돼요.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의 예상, 뭐에 대한 미래 이벤트에 대한 현재 시점에서의 예상을 고려해야 돼요. 근데 그 future 이벤트는 뭐냐? 어떤 그러한 현금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might affect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래의 이벤트에 대한 현재 시점에서의 예상들을 다 고려해야 된다. 기업은 개발을 해야 돼요. cash flow 시나리오, 현금 흐름의 시나리오를 개발해야 되는데 그 현금 흐름의 시나리오는 또 뭐를 반영을 하느냐? 그러한 위에서 얘기한 미래의 future 이벤트를 반영을 해서 현금 흐름 시나리오를 개발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 설명하는 게 뭘 반영을 하는데 뭘 반영을 하느냐? those future event 얘기했죠. 그리고 또한 각 시나리오의 확률이죠. 확률 추정치 또 불편 추정치죠. 각 시나리오에 그 할당된 확률들에 대한 불편 추정치까지도 그죠? 그래서 그냥 reflect those future event라고 하는 부분 이제 뭐뭐와 더불어 아울러 그런 얘기죠. 그 future event 자체의 어떤 내가 그 시나리오를 추정한다 그러면 그 시나리오의 불편 추정 확률 그죠? 이 부분까지도 함께 해서 이 미래의 어떤 future 이벤트를 반영을 해야 된다, 고려해야 된다. 그러나 엔티티는 아래 것을 고려할 필요는 없다.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뭐냐? Future changes in legislation. 그죠? 어떤 그 나라마다 있는 어떤 그 규정들이 있잖아요. 그죠? 뭐 법도 있겠지만 여기서 일단은 그 보험 산업에 가해지는 어떤 그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규정에 있어서의 미래 변동에 대한 예상, 현재 시점에서의 예상을 반영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자의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논의된다고 하더라도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의 이거는 이제 거의 준법의 성격을 갖는 거기 때문에 그걸 따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 비즈니스를 보험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데 그러한 어떤 레지슬레이션 이거에 대한 예상을 반영하면 안 돼요. 근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 뭐냐? 변동하거나 아니면은 시행을 안 해요. 그죠? 그 현재의 어떤 의무사항
discharge 한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문장이 이런 legislation would change, 그죠? 변동할 수 있는 거를 그 legislation 이거에 대한 예상치를 반영하면 안 된다는 거고, 또 하나는 현재 있는 obligation을 없애는, 그죠? 의무 사항들을 없애는, or 아니면 새로운 의무 사항을 만드는 뭐에 대해서 현재 존재하는 보험 계약 하에서, 그죠? 변할 수 있거나 아니면 현재의 의무 사항을 없애거나 아니면 새로운 의무 사항을 창조할 수 있는 그런 레지슬레이션에 있어서 각각 규정들의 어떤 변동 예상, 미래의 변동 예상을 반영하면 안 돼요. 언제까지? until 그런 어떤 그 감독 규정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변동이 거의 사실상 substantively 사실상 enacted 시행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뭐 딱 언제부터 시행된다라고 하지만 그게 확실하게 돼서, 그죠? 사실상 이거는 실행되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하기 전까지는 요 future legislation에 대한 미래 변동 예상을 감안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상식적으로 보면은 저렇게 감안했다가 안 될 경우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상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죠? 전까지는 반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땅땅땅 쳐가지고 이 규정은 확실하게 영향을 미칠 거야라고 한다면 모를까, 아니면은 이제 그 반영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나리오에 있어서 현금 흐름의 추정치는 포함해야 돼요. 모든 현금 흐름, all cash flow를.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이게 계약의 경계죠. Within the boundary of an existing contract, 그죠? 그 현재 존재하는 계약의 경계 내에 있는 모든 현금 흐름을 포함해야 된다. 그리고 no other cash flows. 다른 현금 흐름. 그러니까 뭐 여기 within 그러면은 outside of the boundary 이렇게 되겠죠. 그죠? 계약 경계 밖에 있는 그런 현금 흐름들은 포함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entity는 paragraph 2 요게 이제 2절인데, 그죠? 그 존재하는 계약의 경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패러그래프 2를 반영을 한다. 뜬금없이 나와 있는데 요거 뭐 이제 한번 패러그래프 2를 보면 제가 요걸 이제 가져와야 되는데 뭐 이제 컨트랙 바운더리에 관한 얘기일 텐데 그죠? 이렇게 이제 여기 2에 이렇게 나와 있는, 우리가 이제 한번 기준서에서 한 건데 참고로 한번 보죠. 뭐 갑자기 저도 이제 컨트랙 바운더리가 이렇게 앞에 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이제 전에 이렇게 substantive right and obligation 얘기하는 거죠. 이제 계약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그죠? 이건 법적인 어떤 계약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준서에서 우리가 이제 이미 했던 거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제가 이제 갑자기 이제 좀 어떤 내용인지 제가 궁금해서,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하고서는 여기가 지금 바뀌었죠? 죄송합니다. 지금 using current estimate 쭉 아까 여기까지 설명하고 여기 이제 그 legislation, 그죠? 감독 규정 뭐 시행세칙 뭐 다 포함해서 하여튼 그 규정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계약의 경계에 대해서 나와요.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